자, 여기서 보면은 그 입력과 출력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풀 커넥션된 그 모델들을 쌓아나가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아닌 한 층을 더, 두 개의 히든 레이어가 아닌 한 층을 더 만들고 싶으면 이와 같이 한 층을 더 만들어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인풋, 세 개의 중간 히든 레이어, 하나의 아웃풋 레이어, 로 구성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모델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의 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 구조에는 입력을 몇 개로 할 것이냐, 출력을 몇 개로 할 것이냐,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 몇 개로 하고, 그 히든 레이어 안에 있는 그 노드를 몇 개로 할 것이고, 각각의 함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이후에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 중에서 특별히 옵티마이저 아담스라고 하는 것을 넣고, 여기에 이제 러닝 레이스를 우리는 또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파라미터로 중요한 것은 요 러닝 레이트를 옵션으로 우리가 주고 싶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함수 파라미터가 배치 사이즈와 에폭을 얼마나 할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에폭을 내가 여기서 50으로 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는데 보면은 0.3, 0.3으로 해서 뭐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즉 이터레이션 30번 가지고는 뭐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바꿔가면 50번이 아닌 우리가 한 500번으로 가서 다시 돌려보죠. 조금씩 올라가죠. 이터레이션이 아까는 0.32에서 끝났지만 계속 돌아가니까 이 애큐리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0.98, 그래서 뭐 1이 나올 적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이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끝났는데 결국은 구조를 만든 이후에 그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터레이션을 얼마만큼 많이 할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배치 사이즈를 2가 아닌 한번 20으로 가볼까요? 30으로. 30으로 가겠다는 것은 우리 데이터 샘플 사이즈는 50개인데 50개를 30, 그러면 나머지 20이 남으니까 30, 20 이렇게 짜나가서 하기 때문에 썩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한번 돌려보죠. 이게 별로 증가되지가 않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돌아가는데 우리 예제 문제를 보면 우리가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데 우리가 50개의 샘플 트레인 데이터인데 30개를 한꺼번에 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나머지 20분 한 번 하는 데는 겨우 2번밖에 이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샘플 사이즈가 적은 경우에는 이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이와 같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터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면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치 사이즈를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50개밖에 안 되니까 뭐 여기서 한 3개 정도로 가보면 이와 같이 금방 증가가 되는 애큐리시가, 여기서 말하는 애큐리시는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애큐리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개 데이터 중에서 지금 학습을 해 가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느냐.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의 애큐리시예요. 우리가 이 애큐리시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트레인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트레인이 잘 안 된다면, 즉 입력을 넣고 출력을 넣는데 그 매핑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뭐 우리는 이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잘 완성이 돼야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플라팅을 했는데 우리가 플라팅을 실제로 어느 정도로 로스와 애큐리시는 말 그대로 애큐리시죠. 거의 1에 가깝게 좀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로스는 그 반대죠. 에러에 대한 어떤 함수가 점점점 에러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 형태가 점점점 내려가서 어느 정도 선에 수렴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학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와 같이 애큐리시가 어느 정도 1에 가깝게 잘 수렴이 되느냐, 아니면 로스 펑션이 이렇게 잘 가져가지고 작은 점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느냐. 이와 같이 수렴이 안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학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구조를 만든 이후에 우리가 그것이 학습이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이터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배치 사이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트레인 데이터에 비해서 뭐 극단적인 경우는 하나씩 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너무 커버리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는 그 학습 류를 디폴트로 썼는데 데이터에 따라서는 이것을 아주 작게 혹은 뭐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렴이 여러분이 잘 안 될 때, 애큐리시가 잘 좋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터레이션을 더 늘려본다든가, 아니면 배치 사이즈를 좀 조절해 본다든가, 아니면 이 학습률을 좀 여러 가지 지정해서 좀 작게 해보거나 뭐 이렇게 해본다든가, 아니면 요 레이어의 구조를 바꿔본다든가. 여기는 우리는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이 입력 2하고 출력 4는 뭐 정해진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 레이어를 얼마나 더 늘려보거나 혹은 뭐 줄여보거나, 아니면 요 함수, 대개는 이제 요 레이어의 그 개수가 주로 영향을 주는데, 아니면 일부 함수를 바꿔본다든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터레이션,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요 히든 레이어의 수, 그리고 요 히든 레이어 수 안에 있는 노드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같이 돌린 이후에 우리는 그 다음 모델 평가를 해보고 있죠. 우리가 모델 평가는 여기서는 테스트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 안에서 얼마나 잘 됐고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얼마나 잘 했느냐, 그러니까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0.95 정도가 나왔어요. 이것은 학습된 데이터 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는 테스트를 썼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된 그 데이터는 여기에 나타난 거고,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써서, 테스트 데이터를 써서 우리가 이 모델에서 만든 이 구조를 가지고 evaluate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가지고 여기서 함수인가요? 예, 함수를 가지고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네요. 배치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같은데 0.9567 6.9567 값은 동일하게 나오죠. 그것은 왜 그래요? 이미 트레인된 이후에 테스트에 대해서는 뭐 배치 사이즈를 다르게 하든 크게 하든 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모델은 우리가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2는 동일한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예요? 인풋 2개, 아웃풋이 4개,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이제 가지고 있고 다만 그 렐류라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지 않고 렐류라는 함수를 써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 에폭과 배치 사이즈를 좀 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하려면 뭐 어느 정도 커야 되겠죠. 배치 사이즈는 우리는 뭐 한 2로 정도로 해서 돌려보면 렐류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또 볼 것 중에 여기는 뭐 거의 1이 가깝게 나오네요. 자, 렐류를 쓰니까 거의 100%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애큐리시가 큰 폭으로 오실레이션 되는 경우, 즉 뭐 이렇게 일정하게 수렴되지 않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0.5에서 뭐 1, 뭐 0.9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러닝 레이스를 좀 더 작게 하고 이터레이션을 크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거의 렐류를 쓰면 뭐 1에 가깝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플라팅을 했고 모델 2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는 더 좋게 나왔어요.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테스트 데이터는 뭐 여기서 0.934가 나왔어요. 그건 위에 거보다는 좋지 않게 나왔죠. 여러분 그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좋게 나왔다고 해서 트레인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꼭 좋아지라는 것은 법은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 0.9314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는 뭐예요? 아까 그 모델 1에서의 그 여러분 0.9567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좀 더 좋은 렐류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렐류 함수를 쓸 경우 우리는 모델 구조는 뭐 다르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하나 더 여기다 레이어를 추가를 해보죠. 추가를 해보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0.98과 1이 반복되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니네요. 우리가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해서 그 향상이 되는 이런 모델이 좋은데 0.98과 1로 조금 이렇게 나온 것은 이 트레인 약간의 좀 아마도 어쨌든 이렇게 해보고 또 한번 돌려보죠. 기레시를 돌려보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나요? 아까는 그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튀는 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튀고 이게 했다는 것은 약간 안정적으로 이 애큐리시가 향상되지 않다는 거죠. 약간의 그 오실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맨 끝에서는 100%에 가까운 트레인 데이터가 나왔지만 이와 같이 그 오실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그 오실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 액큐리시를 보면 자, 얘는 모델 1은 상당히 이렇게 오실레이션 없이 쭉 향상이 되어 가면서 일정하게 우리가 컨버지 하는 걸 보고 마찬가지로
그 애큐리시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렐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두 번째 모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오실레이션이 있는 것은 안정적인 양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좋게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조금 더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 모델을 좀 러닝 레이스를 좀 바꿔보죠. 러닝 레이스를. 첫 번째 모델을 쓰지 말고 두 번째로 써서 즉 러닝 레이스를 조금 작게 해가지고 디폴트가 얼마나 써 있는지 모르지만 러닝 레이스를 좀 조절을 했어요. 조절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죠. Shift 엔터를 치면 로스 민 스퀘어 에러에서 에러가 나왔네요.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저 에담으로 갔는데 옵티마이저 잘못했다고 그랬네요. 옵티마이저 여기에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에러가 나왔어요. 옵티마이저 모델 1 컴파일에서 옵티마이저 에담을 썼는데 옵티마이저가 그래요. 네, 어쨌든 요 러닝 레이스를 좀 조절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을 어디서 조절하는지가 지금 적절하지가 않네요. 어쨌든 지금 시그모이드와 렐류 펑션에서 두 번째 모델이 조금 더 좋지 않게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아직은 속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구조가 과연 좀 맞았는지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그모이드와 렐류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구조가 자, 첫 번째 구조와 두 번째 모델 1은 뭐예요? 16, 4개로 갔고 시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로 갔네요. 자, 두 번째 모델은 마찬가지로 16으로 갔고 렐류 펑션을 썼는데 배치 사이즈 네, 하여튼 뭐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어쨌든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 오실레이션 되는 현상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니고 그 영향이 결국은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위에 거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이와 같이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능력이 이제 좀 좋지 않게 나온 거죠. 트레인 데이터에 비해서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이제 해본 결과를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모델 1과 테스트를 해봤는데 모델 1 여러 번 돌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델 1
마델 1을 한번 볼까요? 제대로 나오는지. 마델 1도 좀 문제가 있네요. 뭔가 지금 제대로 이제 혼용이 되면서 좀 자, 처음부터 한번 마델 1을 다시 구성을 해보죠. 마델 1. 마델 1에서 에러가 어쨌든 러닝 레이스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익숙지가 않아서 그냥 다시 또 마델 1을 돌려보죠. 마델 1을 돌려봤을 때 자, 이와 같이 오실레이션이 안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애큐리시가 증가가 되도록 그 과정이 학습이 되고 있고 9.98 0.98에서 멈췄네요. 좀 더 증가를 하고 싶으면 이터레이션을 좀 더 늘려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플라팅을 해보고 자, 마델 1을 봤을 때 다른 형태로 QC가 되고 있어요. 다른 형태로 아까보다는 좋지는 않은데 다시 구조를 좀 바꿔볼까요? 자, 마델 1의 구조를 조금 많은 게 하나를 줄여보죠. 자, 층 하나를 줄여봤어요. 층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층이 많고 레이어가 많은 모든 딥 레이어가 모든 문제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층이 꼭 많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여기도 썩 좋진 않네요. 0.96이니까 한번 플러스를 볼까요? 자, 이렇게 됐지만 좀 안정적으로 가긴 했는데 글씨가 아까보다는 그 0.96에서 끝났기 때문에 썩 좋지가 않아서 조금 더 올려볼까요?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자, 극단적으로 하나를 해볼까요? 우리가 50개에 대해서 하나로.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약간 오실레이션은 있네요. 오실레이션은. 자, F옥의 그 이터레이션이 앞에 있는 거고, 오실레이션은 발생은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러닝 레이스를 좀 조절을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내가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자, 플러스를 해볼까요? 자, 어쨌든 오실레이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러닝 레이스를 좀 작게 가는 겁니다. 러닝 레이스를 크게 갈수록 오실레이션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러닝 레이스를 좀 작게 가야 되는 경우가 좋은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러닝 레이스를 조절하고 싶은데 러닝 레이스를 조절을 하고 싶은데 마델 1 자, 시퀀셜하고 마델 애드하고 그 다음에 쉐입하고 컴파일 옵티마이저하고 로스 마델 피트를 했지만
여러분, 이 러닝 레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절을 하는 경우가 꼭 필요한데, 그 러닝 레이스를 옵티마이저 사담, 그것을 내가 못하겠네요. 왜 그럴까요? 아델 1 컴파일. 자, 어쨌든, 자,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 10분으로 종료돼요. 자, 어쨌든 모델 1을 러닝 레이스를 조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못했어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 러닝 레이스. 왜냐면 언제 이게 오실레이션이 될 경우, 즉 액큐리시가 들락날락하면서 안정적인 수렴으로 가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러닝 레이스를 좀 더 작게 갈 필요가 있다. 작게 갈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모델 1과 모델 2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구조를 만들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배치 사이즈와 에폭 사이즈를 다르게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금 그 러닝 레이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는 못했어요. 여러분 러닝 레이스를 조절하는 방법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도록. 이런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모든 답은 인터넷에 있죠. 구글에서 보면 러닝 레이트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쓴 것은 in 클래스예요. 텐서플로우. 자, 러닝 레이스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이 러닝 레이스를 조절해서 한번 돌려보는 것을 여러분 숙제로 내보겠어요.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모든 답은 인터넷에 있죠.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아담스 여기 나오네요. 옵티마이저스, 아담스.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아담스. 여기서 보면은 텐서플로우, 케라스, 옵티마이저, 아담스 해서 이렇게 여기 러닝 레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뭐 뒤에 게도 뭐 여러 가지 줄 수가 있네요. 그럼 앞에 게 제일 중요합니다. 러닝 레이스를. 여러분 러닝 레이스를 조절해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돌리는 것을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숙제로 줘보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원래 데이터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 자료로 가보면 남은 시간이 7분 남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에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터레이션을, 전체 데이터를 몇 번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배치는 요 사이즈를 한 번에 업데이트 하는데 쓰는 요 배치 타입으로 했어요. 그래서 샘플이 작은 경우에는 배치로 가다가 모자란 경우에는 뒤에는 뒤에 거는 잘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배치를 너무 크게 하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샘플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이 각각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 네트워크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를 인풋하고 아웃풋은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는 이제 레이어 층을 얼마로 할 것이냐, 몇 개로 갈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파라미터 중에 그 러닝 레이트 학습 데이터를 얼마로 할 것이냐.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애큐리시를 꼭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좋다고 해서 트레인 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가 그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수렴하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할 때에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절대적으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답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꼭 완벽하게 답을 내는 것은 아니다. 그 학습되어져 가는 행태도 오실레이션이 되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수렴해 가느냐 이것은 사실 문제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의 그 레이어가 무조건 많은 그러니까 딥 레이어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딥러닝을 쓴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간단한 문제인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레이어를 쓸 경우에 또 애큐리시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우리가 문제에 맞게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이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룰은 없어요. 즉 네트워크 그 레이어를 몇 개로 해야 되고 러닝 레이스를 얼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포 그 리트레이션을 얼마로 해야 되고 이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즉 그것은 데이터에 디펜던트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런 이런 데이터를 핸들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향상시켜가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는 그 중간고사 문제로 동일하기는 우리는 그 n 이퀄 50인 경우 즉 샘플 사이즈가 50개인 경우 500개인 경우 5000개인 경우에 대해서 샘플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트레인 데이터 사이즈가 적은 경우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사이즈가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면서 우리가 이 결과를 또 만들어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러닝 레이스를 또 바꿔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길러야 될 텐데 이 주어진 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내보겠어요. 이번 시간 끝난 이후에 다음 주에 내겠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한 이런 시뮬레이션, 다양한 이 코드를 돌려가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 수렴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각각의 이것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점점 복잡해진 문제, 인풋이 두 개가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는 인풋이 한 개도 될 수 있고 혹은 만 개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비전인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 타겟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 레이어를 몇 개로 할 것이냐는 일반화된 방법은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면서 각자가 그러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그 구조를 어떻게 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좋은지는 우리가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 작은 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바꿔가면서 그것을 이제 좀 느끼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또 달라지면은 또 다르다는 것.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1번으로 남아서 여러분 그 1번이 끝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접속을 한 후에 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좀 들어와서 좀 마지막 문제를 한 번 더 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강의에 여러분 것을 또 보면서 하도록 하고, 중간고사 문제는 지금 이 예제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겠어요. 그리고 이 예제 문제가 그 다양한 변화를 줘서 여러분이 액큐리시를 특히 그 트레인 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올려가는지를 이 특수한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